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비와 인생 오늘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 오늘의 테마는 군대 휴가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96년도, 7년도, 8년도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휴가 나와서 봤던 영화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인디펜던스 데이. 정말 이 SF 영화의 걸작이죠. 정말 그 화려한 SF 기술, 그 어떤 CG 기술을 이용해서 그 미국 백악관을 정말 그 외계인이 그 우주선에서 정말 레이저 한 방으로 박살내는, 그리고 뉴욕 그 맨하탄 시내에 또 출몰한 그 우주선이 그 레이저 한 방으로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정말 어떤 그 스토리의 어떤 스케일이 정말 컸죠. 장난이 아니었죠. 그 외계인이 왜 이 지구를 침략하고 파괴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뭐 부시고 뭐 하여튼 뭐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통령이 직접,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 전투기를 몰고 싸우는 장면이 정말 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윌 스미스가 정말 이 등장해서 정말 공군 그 조종사로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지구를 구하는. 정말 이 인디펜던스 데이는 정말 그 어떤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도 정말 이 레이저 한 방으로 정말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그래서 외계인의 그 어떤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요 이제 뭐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이 불바다 장면으로 바로 그냥 설명이 끝나버리죠. 근데 정말 그 외계인들 그 우주선에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우주선 내부라든가 그리고 외계인들의 우주선과의 또 공중전 전투신 이런 것들이 정말 볼거리가 많았던, 정말 SF, 정말 이 2시간 순삭 흘러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 영화는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죠. 네, 미션 임파서블. 이게 1996년도에 나온 거를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기억도 안 하실 거고, 그거 뭐 기억할 이유도 없죠. 근데 정말 이 톰 크루즈를 정말 세계적인, 정말 탑건으로 이미 세계적인 스타지만, 정말 이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로 정말 톰 크루즈는 정말 세계적인 탑 영화배우로서 그냥 자리 굳힘하는 그런 영화가 됐었죠. 그 브라이언트 팔마 감독이 연출했던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 돌아온 제5전선이라는 그 한글 제목으로 우리 이제 TV 때 방영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예,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제 얼굴 때문에 그 이던 헌트가 이제 등장인물 이름이죠. 예, 이든 헌트가 이 돌아온 제5전선에 이제 얼굴 변장하는, 어찌 보면 비중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역이었는데 이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에서는 이 이든 헌트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 얼굴 가면 분장이라든가 어떤 정말 그 천장에서 내려오는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중간에 딱 멈추죠 이렇게. 정말 그 명장면이 많은데 정말 이 톰 크루즈가 이 미션 임파서블 영화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일본에서 이 톰 크루즈가 완전히 정말 그 여성 팬들을 확보하고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가 1편, 2편, 3편 모두 일본이 흥행 1등이었다고 해요. 그, 그 영화 수익률이. 그만큼 이제 일본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톰 크루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예, 더록이죠.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더록이면 뭐지? 이게 뭐 록? 뭐 음악인가?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바위란 뜻인데, 어쨌든 뭐 줄거리는 다들 아시죠? 예, 에드 해리스가 퇴役 장군인데 자기 부하들이 이제 저기 중동에서 목숨을 걸고 훈련을 했는데
어떤 그런 그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제 에드 해리스 장군이 이제 어떤 아주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이제 상대로 이제 그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부하들은 이제 이 장군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자기들한테 나눠줄 거다 해서 따르는데 결국 내분이 일어나서 다 이제 끝나버리죠. 그 션 코넬리는 이제 CIA 이제 그 요원인데 이제 알카트라즈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이제 섬의 감옥인데 이제 거기가 아마 샌프란시스코일 거야.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제 그 정보 요원으로서 그 탈취된 생화학 무기를 이제 다시 회수를 하고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에드 해리스가 감옥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그 감옥의 비상 루트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션 코넬리. 근데 그 감옥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탈출한 그 구멍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진압 부대가 이제 그 쳐들어가면은 에드 해리스가 그 미사일을 생화학 무기를 터뜨리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죽게 되는 위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 뒷구멍 쥐구멍으로 가는데 션 코넬리를 길잡이로 쓰는 거죠. 정말 이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또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서 이제 어떤 자리를 잡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97년도 또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 형님이 또 나옵니다. 이제 페이스 오프라고 이제 그 오상 감독, 그 홍콩 영화의 이제 아주 유명한 오상 감독이 이제 연출을 했던 감독을 했던 페이스 오프. 그 존 트라볼타라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악당과 어떤 그 어떤 형사인데 얼굴을 서로 바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이 보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오프라는 걸 이제 얼굴을 이제 완전 바꿔버린다. 막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변장으로 이제 한다. 이제 이런 어떤 변장을 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부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면서 정말 니콜라스 케이지는 97년도가 아마 본인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가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국 오상 감독이 어, 메가폰을 잡은 거라서 좀 굉장히 이제 액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웅 본색 주윤발 이제 장국영 나왔던 그 영화 비슷한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자꾸 액션 영화들만 자꾸 찍으니까 이제 불만을 가진 이제 감독이 있었어요. 왜 자꾸 액션 영화만 찍냐? 왜 니콜라스 케이지가 완전히 뭐 영화판을 다 회짓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휴머니즘 영화 한번 터트려서 이 관객들 눈물 좀 내가 좀 쏟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우리 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 믿고 보는 우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만든 타이타닉. 정말 이 영화는 정말 이 영화 하나로 거의 한 30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가 97년도에 나왔고 이렇게 아까 뭐죠 더 록이라든가 페이스 오프 그리고 그 코네어 이렇게 막 액션 우리 큰 형님들은 액션 영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식상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타이탄 영화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타이타닉의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이잖아요. 그 이제 침몰했던 그 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이걸 이렇게 영화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영화로서 정말 대박을 터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감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하고 케이트 윈슬릿이 나와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꿈을 찾아 이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좋은 직장 구해서 떠나는 이제 그런 청년으로 나오고, 이제 케인트 윈슬렛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되는 와중에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자기 남편도 있고, 근데 이제 집안끼리 결혼이니까 케인트 윈슬렛은 싫습니다. 자기는 정말 결혼도 하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런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만나서 이제 사랑을 이제 키워가던 와중에 타이탄이 침몰하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본인을 희생하고 케인트 윈슬렛을 이제 구명 보트도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나무 판자 위에 케인트 윈슬렛을 이제 올려놓고 본인은 이제 물속으로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 정말 연출도 정말 좋았고, 그 배가 구멍이 이제 그 빙하에 끓여가지고 구멍이 나서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 그 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워지면서 침몰하면서 배가 쪼개지는 이런 것들이, 그래 너무 이제 사실적이었고, 그 사람들이 막 떨어지면서 난간에 부딪히고 물에 빠지는 것들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정말 영화 보면서 섬뜩했다는 분들도 많았죠. 이제 유명한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OST죠. 그 캐나다의 국민 가수 그 셀린 디온이 불렀던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정말 대단한 정말 그 OST였고, 그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예, 이런 어떤 이 노래죠. 그래서 좀 많은 가수분들이 이제 커버링을 하고, 정말 이 노래가 멜로디라든지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죠. 그 이 영화가 너무 잘 어울렸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정말 재미있게 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97년도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국 영화를 볼 건데요. 이제 한국 영화 접속. 이때 이제 PC통신이라고 이제 인터넷이 이제 막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뭐 하이텔이라든가 이런 PC통신을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채팅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막 한국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과의 이제 온라인으로 PC통신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막 생겨났을 무렵에 이 영화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접속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한석규 씨와 그 전도연 씨가 나와서 배우로 나오는데, 이 전도연 씨의 첫 번째 영화 데뷔작이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풋하고 이제 어떤 너무나 순수한 그런 이미지로서 한석규 씨와 이렇게 피시통신으로 서로 이제 사랑을 이제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것인데, 그때 청룡영화제 최다 관객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접속 이 영화가 너무 신선했고, 새로운 어떤 그 통신 기술이 나왔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다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이 IT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정말 예, 정말 인기를 얻었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한석규 이제 헐리우드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있었다면 97년도에 한국에는 한석규가 있다. 바로 이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접속 때 이제 그 한석규 씨가 완전히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이제 떠오르는 이제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거죠. 한석규 씨가. 그 한석규 씨가 이제 넘버 3. 정말 넘버 3는 정말 대단한 그 어떤 일화를 많이 남겼죠. 야, 내가 왜 넘버 3야, 넘버 2야, 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영화사에, 우리 한국 영화사에 정말 보물을 발견한 영화죠. 그 분이죠. 우리 그 송강호 씨. 송강호 씨에게 조폭의 두모로 나오는데, 내가 현정화는 무조건 현정화야. 이제 구수한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밑에 그 똘마니들한테 이제 보스 노릇을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사실과 맞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밑에 이제 똘마니들이 이제 그게 아니고 형님 뭐 현정화가 아니고 뭐 누구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열받아서 이제 나무라는 장면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했고, 영화를 보면서 엄청 많이 웃었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들한테 큰 이제 인상을 남기고, 이제 송강호 씨가 계속 승승장구 하면서 많은 영화에
정말 출연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죠. 넘버 3, 1997년. 자, 이제 한석규 씨가 완전히 이제 넘버 3에서도 완전히 성공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영화에 이제 러브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록 물고기도 이제 찍으면서 뭐 1년에 3편의 영화 예, 뭐 출연하면서 이제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한석규 씨가 되겠습니다. 초록 물고기. 자, 이제 한석규 씨가 자꾸 이렇게 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식상하다 해서 내가 이제 조금 이 판도를 좀 바꿔보겠다 해서 나온 분이 이제 우리 정우성 씨. 비트. 허영만 그 만화가 정말 한국의 유명한 만화가죠. 이현세 만화가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허영만 님의 그 비트라는 만화를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정우성, 고소영, 유호성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 정우성 씨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오토바이 타는 장면. 그리고 뒤에 이제 고소영 씨, 저 리즈 시절에 이제 고소영 씨 정말 대단한 미모를 자랑했던 고소영 씨 뒤에 이제 오토바이 태우고 와 이제 밤 도로를 달리는 이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가 이때 정말 멋진 남, 정말 매력 철철 넘치는 정말 그런 남자로서 정말 여과 없이 그 매력을 보여줬고 저 이제 또 송강호 씨가 어떤 한국 영화계의 숨은 보물이었다면 이제 숨은 다이아몬드를 찾은 거죠. 우리 그 임창정 씨. 임창정 씨는 여기 포스터 보면 알다시피 이름도 없어요. 정우성, 고소영, 유호성, 임창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정우성 씨와 이제 같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서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삐딱하고 자기 말 안 듣니까 옥상 따로 올라가지고 이제 같이 맞짱 뜨자고 했는데 코피 한 방에 중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디서 놀았니? 뭐 신발 하면서 이제 좀 욕설이 나오는 그런 이제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때 임창정 씨의 연기가 너무 코믹하고 너무 재밌고 정말 이 영화의 어떤 깨알 양념을 쳐주는 그런 역할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임창정 씨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제 많은 영화에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8년도로 넘어가 보면 네, 딥 임팩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7년도, 98년도 이때 90년대 후반에는 이 영화사들 제작사들이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CG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에 정말 뭐 반 이상을 막 CG로 도배를 할 만큼 CG를 이제 이용한 어떤 특수 효과, 그런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 딥 임팩트 그리고 이제 운석이 지구를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의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지구 사람들이 이제 인류는 이제 이 운석이 지구랑 충돌을 하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한다. 막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좀 끝이 좀 결국에는 좀 슬프게 끝나죠. 결국 부딪히는 걸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네. 왜 지구가 이렇게 망해야 돼? 왜 인류가 멸망해야 돼? 운석을 터뜨리면 안 돼? 하고 해서 이제 안티 딥 임팩트 영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은 이제 딥 임팩트와 다르게 이제 운석이 오니까 그 운석에 우주선이 가서 운석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핵폭탄을 투입해서 터뜨리면은 운석이 산산조각 날 거니까 우리 지구에 어떤 운석이 충돌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작전을 세우고 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 안에 핵폭탄과 이제 그 시추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싣고 이제 그 운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운석으로 가면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 다 태우고 가고 이제 브루스 윌리스는 이제 거기 이제 대장을 맡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희생하면서 이제 운석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인류들이 다시 이제 안전해진다. 그런 영화였는데 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소재의 영화가 같은 연도에 나와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두 명이 만나서 서로 자기 영화 얘기를 하는데, 아마겟돈 영화를 본 친구는 딥 임팩트 얘기를 하고, 딥 딥 임팩트 영화를 본 애는 아마겟돈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가 그 정도로 이제 헷갈리는 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그때 당시. 그리고 이제 정말 공포 영화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일본 영화 링이 되겠습니다. 이 링은 정말 이 영화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일본에서도 정말 대단한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 이제 링에 이제 나오는 그 귀신 이름이 사다코인데, 이 사다코가 이제 머리를 앞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더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는 순간 죽는 거죠. 근데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일본 이제 프로야구에 시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패러디도 많이 나왔죠. 패러디도 많이 하고. 그 만화 보면은 PC에서 사다코가 나올 때 Alt 탭을 눌러주면 된다. 다른 이제 윈도우로 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걸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역시 일본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게 공포 영화를 만들면 와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그래서 TV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런 새로운 발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어떤 전자기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런 어떤 엄청난 발상으로 뭐 나카타 히데오, 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그 어떤 그 공포 영화를 만든 거죠. 그 링이 아마 3편인가 4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98년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와 정말 이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게 아마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 라이언 일병이 지금 어디에 자기 뭐 부모님인가 어떤 자기 가족을 어떤 상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특수 부대 어의 그 어떤 부대가 그 라인 일병을 구해서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와라 이런 이제 특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반 이제 전쟁 영화는 이제 그 어떤 독일군이라든가 항상 그렇게 싸우는 어떤 스토리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영화는 특별히 우리 아군을 그냥 데리고 와. 그러니까 전쟁 영화인데 마치 구출 뭐 어떤 영화 어떤 그런 식으로 약간 특이하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런 어떤 그 부대원들 간의 어떤 그 전우애 이런 걸 잘 표현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포스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히딩크 감독 우리 이제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정말 이 히딩크가 우리 한국을 구했다 해서 세이빙 코리아 사커라고 이제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보면 오른쪽에 홍명보, 최용수, 왼쪽에 이제 박지성 얼굴이 이제 이렇게 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포스터 패러디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 말고도 많은 패러디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정말 예, 참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정말 포스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봤고요. 자 이제 98년도 제가 제대하면서 이제 복학 준비를 이제 해야 돼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복학 준비하면서 영화도 많이 보고 띵가띵가 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렇게 예, 돼버렸고요. 예, 머리도 안 깎고 그냥 뭐 비는비는 놀다가 이제 복학할 시점이 되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고 수강 신청하고 또 이제 하숙집도 알아봐야 되고 하여튼 엄청 이제 현실이 이제 눈앞에 닥쳐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군대 시절 휴가 때 본 영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어떤 모든 게 자유로웠던 그 시절에 정말 봤던 영화들 이런 것들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영화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